Me better when I'm with you. 일단 제가 온열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감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고생이 장난이 아니네요. 어쨌든 목소리가 조금 변질되긴 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중국 태낭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태낭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이런 이제 감시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태낭 프로젝트와 더불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과거의 태낭 프로젝트는 도시처럼 인구 유입이 많고 CCTV가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쉐랑, 즉 이 새롭게 나온 프로젝트는 그런 시설이 매우 열악한 이런 농촌 지역이나 번화가 지역에서 주로 이용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쉐랑의 뜻하는 의미는 눈처럼 밝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고, 우리가 밤이나 낮이든 이 하얗게 눈에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쉽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러한 의미로 쉐랑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었고, 이 쉐랑 프로젝트는 올해 2018년 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추진을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다라고 공식적으로 이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국 사천성의 경우 이미 쉐랑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14,000여 개 마을에 약 4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이 쉐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CCTV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 있는 스마트 TV, 개인용 스마트폰과 같은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카메라가 개인의 허가 없이 스스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미 이 상하이에 본사를 둔 보안회사, 즉 이스비전이라고 아시죠? 우리 전에 그 태능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그 기업입니다. 이 이스 기업과 손잡고 13억 명의 전 인구의 얼굴을 단 3초 만에 구별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 개발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린 단 3초 만에 어디에 있든 우리의 신상 정보를 그 즉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쉐랑 프로젝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얼굴 인식에 대한 정확도는 90% 이상의 현재 그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 태낭과 쉐랑 프로젝트가 추진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휴대하고 가정에 배치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으로부터 우리의 개인 생활을 침해받는 그런 인권 유린에 대한 통제 관리가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어디에서도 이 정부의 사우론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혼자서 뭐 가전제품 뭐 스마트폰 다 버리고 흙집 짓고 살면, 이 초에 묻혀 살면 모를까. 우리가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저 그물망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키고 있는 바로 새로운 사업이 뭡니까? 그렇죠. 사물 인터넷 아닙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 저러한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국 인권보호 네트워크 이 연구원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중국 정부는 인권 활동가나 소수 인종을 범죄로 취급하고,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인종에 대한 다름을 통해서 이걸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이런 감시와 통제 기술로 인해 이러한 사람들이 붙잡혔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어떤 정부의 반체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무력으로 제압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인간의 통제와 관리 시설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뺏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에 반하는 반체제 집단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어디입니까? 티벳과 신장지구에서 자꾸 저러한 인권에 대한 또 자유에 대한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저렇게 인간의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저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반체제 집단이 안 나올까요? 반드시 저는 저러한 현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러한 집단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태낭, 쉐랑의 통제 관련 시스템을 중국은 누구와 손잡고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이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독재정부의 계획인지 한번 슬슬 들춰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이 태낭과 쉐랑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스비전이고, 이 기업을 필두로 공안 감시 스마트 환경 개발 추진했던 기업이 바로 LL비전입니다. 이 둘의 협약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 두 회사를 현재 표면에 내세우며 조용히 움직이는 기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금 현재 감시 시스템의 중심부에 서 있는 시타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타테크라는 기업은 리우신이라는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기술 고문 요직에 앉은 인물이 바로 후아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 후아강이라는 이 기술 고문의 연구자는 지금도 어도비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회사로부터 연구 보조비를 계속 받고 있는 실정이죠. 다음으로 시타테크의 리우신 대표는 현재 바지 사장의 역할에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알리바바에서 근무했던 전적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세계 대회에서 1위와 2위를 연일 수상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딥 러닝 글래스 위챗 공식 계정을 설립했던 사람이죠. 위챗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센트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시타테크의 진짜 회장은요, 샤규샨이라는 중국 과학원에서 전무이사로 현재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분야, 즉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20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고, 모든 중국의 ICT 국책 사업에 관하여 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의 영향, 시진핑의 정권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샤규샨이라는 사람은 현재 IEEE에 가입되어 있고요. IEEE는 E가 3개나 있어서 IEEE라고 불리기도 하는 단체입니다. 본사가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고요.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유대 기업의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150개국 35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이러한 연구자들을 통해서 기술 조직이 형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현재까지도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사 IEEE의 이런 단체들의 조직과 상당히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와 엠램에 대한 연구 역시도 저들 3사의 협업과 공동 연구 투자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여기까지의 정보만 보더라도 시타테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정부가 추진해서 만들어낸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타테크의 이러한 흐름에서 발맞춰서 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세 개의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자,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센스타임입니다. 이 센스타임이라는 기업은 얼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차율은 1% 미만이고요. 현재 중국 충칭시 횡단보도 CCTV에 센스타임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충칭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40일 만에 무려 70명에 달하는 지명 수배자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센스타임의 기술, 즉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느냐, 눈동자의 색깔, 이목구비, 위치, 그리고 얼굴의 크기,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 속의 사진, 영상과 대조해서 신원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센스타임은 현재 알리바바 같은 이러한 기업을 통해서 약 6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런 센스타임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기업인 수닝과 이러한
연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유통 시스템 시장을 만들겠다. 뭐 이러한 포부도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 삼성과 같은 이제 이런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결국 가전제품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 뭐다 이러한 씨발 핑계를 대서 결국 스마트 카메라를 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물건을 우리가 대량 유통시키겠다. 뭐 이러한 지금 포지션의 취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지금 시스템이 자꾸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금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인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 무인 편의점을 빙고박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마존 역시도 뭐 아마존고라는 이 계산대가 없는 무인 오프라인 매장을 현재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센스타임은 알리바바와 소프트뱅크가 적극적으로 로봇 분야와 안면 인식 감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새끼가 바로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고 있는 이 마윈 새끼죠. 그러니까 마윈은요 바람잡이에요. 바람잡이. 이놈이 자꾸 중국에 이제 그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벤져스 같은 영웅놀이를 하고 있고 이 새끼를 통해서 또 젊은이들은 또 열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이 이미 다 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딱 보시다시피. 그리고 다 보시다시피 마인의 면상이 그렇게 잘생긴 면상이 아니죠. 누구나 될 수 있다. 누구나. 아 나도 못난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동경을 심어주기 위해서 면상이 그렇게 구리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 자리에 잘생긴 사람을 회장으로 앉혀놨다. 그러면 이건 바로 올라갈 수 없는 범주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연예인을 통해서 보자면 연예인 막 잘생긴 연예인 뭐 우리가 원빈 그 다음에 정우성 뭐랍니까 와 이거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갈 수 없다. 하지만 면상이 구린 예를 들자면 불량감자 막 이런 사람들이 연예계에서 속속들이 성공한다.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특히 저런 면상에 대한 저러한 시스템이 잘 통하느냐? 지금 중국은 이제 국민의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보이고 더 이미지화된 것에 더 취약하다는 거죠.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체적인 이런 하나의 그룹적인 형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리더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면상이 못생겨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형 열풍이 왜 이렇게 불고 있습니까?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들이 왜 이렇게 성형 열풍이 불고 있느냐? 그거 역시도 지금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중국의 감시 시스템을 적극 일주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투라는 기업입니다. 이 이투의 데이터 오차율은 1억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오차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순금도 우리가 99.9%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투는 현재 중국 정부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의 산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국 우한시는 이투의 기술을 이용해서 약 100명, 상하이는 3개월간 약 600명에 달하는 범죄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기술은요 현재 마카오 공항과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3초 만에 이용자의 신상과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초 만에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이투의 저런 기술을 바로 정부 공안의 감시 이 안경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개인 하나하나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크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비트코인을 보고 뭐 4차 산업에 대해서 뭐 더욱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이 오네, 더 편해지는 삶이 오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저놈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어도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저런 4차 산업에 대한 생활을 미래지향적이고 편하고 좋아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는 기분 나빠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놈들이 미쳤다고 우리 편해지라고 행복해지라고 저런 걸 만들어놔? 우리 지금 사람 삶을 봐봐요. 더 편해졌고 더 행복해졌나? 그런다고 뭐 일자리가 줄었어 지금까지. 아니면 내 생활이 더 나았어. 편해져 시간이 남았어. 저게 뭐 때문에 나오고 있는지 과거 역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무조건 뭐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주고 있는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 오면 이렇게 편해질 거고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나아진 게 뭐 있는데 과거랑. 여러분들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들 더 적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다 사람들이 핸드폰만 쳐다본다고 소통을 안 한단 말이지. 저놈들이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 더욱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들은 서로 계속 고립되고 계속 소통하지 않는 삶이 될 거야. 저놈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통제 관리가 되니까 지금 저런 시스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1인 미디어 기업 아닙니까?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 이제 TV에서 나와서 지 혼자 씨불거리는 거 사람 아무도 안 봐. 왜? 교류가 필요하고 사람과 소통이 필요한데 저 새끼들은 지 혼자 떠벌리거든. 옛날에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술 먹고 이야기하고 했을 때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저러한 소통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미디어, 유튜브 같이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마저도 지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 통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죠, 결론은. 자, 다시 돌아갈게요. E2 이야기 하다가 지금 끊어졌죠. 자, E2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기술을 정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웨이, 유니온페이, 알리바바 등의 이 다수의 기업과 중국 은행들 역시도 E2의 기술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2는 현재 화웨이와 손을 잡으면서 무슨 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이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AI 시스템이 전체 도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E2와 화웨이의 이런 지금 협약을 통해서 중국 도시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겠다, 뭐 이러한 지금 포부를 밝혔다 이야기죠. 도시의 통제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라는 화웨이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스마트폰, 이 모바일 인공지능 방식 입력에 의한 이런 새로운 기술의 협력을 추진했고요. MS, 다소 시스템, 엑센추어. 자, 엑센추어가 어딘지 아시죠? 영국 기업입니다. 엑센추어는 세계 최대 경영 컨설팅 펌이고 설계, 개발, 이런 운영들을 다루는 시스템 IT 서비스 기업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엑센추어는 IBM과 그동안 꾸준히 협력을 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흐름 역시 화웨이 역시 MS와 IBM과의 밀착관계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E2 역시도 중국 정부의 감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설립되어졌고, 결국 이 AI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화웨이의 협력 뒤에는 MS와 IBM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마지막 기업만 남았네요. 중국의 신세계 질서의 룰을 만들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 바로 매급입니다. 매급이는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최로 열린 영상 이미지 식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이 매급이 인식률은요 97.25%로 페이스북을 제치고 99.27%로 이 우승을 차지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매급이 프로그램은요 0.01초 만에 얼굴의 83개의 특징을 인식합니다. 단순한 안면 인식을 넘어서 표정을 통해 인간의 감정까지 인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매급이는 현재 알리페이의 안면 인식 결제에 적용되어 약 5억 명의 이용자가 사용 중입니다. 현재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허마센성, 항저우, KFC 매장, 모바일 택시, 서비스 디디 출싱의 안심 서비스에도 매급이의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지나면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이런 무인 주문 시스템에 이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겠죠. 어쨌든 중국은 현재 이 기술을 통해서 약 1700만 명의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해당 차량과 기사의 신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타테크를 중심으로 이스비전, 센스타임, 이투, 매급이 이 네 곳의 기업이 중국에서 탄생되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미 계획되어진 그러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뇌피셜로 한번 들어가죠. 자, 알리바바가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통해서 탄생이 됐죠. 그리고 현재 알리바바는요, 중국 정부의 통제관리 시스템을 스마트 가전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결제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마인에게 투자했던 것 역시도 우연이 아니고 다 계획되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알리바바가 저런 식으로 중국 정부와 그 다음에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한 시스템을 추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새끼들이 다 쇼를 벌인 거다. 자, 그러면 소프트뱅크와 손정희는 이러한 유대 글로벌 기업의 거대한 인류 통제 베타 테스트에 대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알리바바를 고의적으로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이건 분명히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시진핑의 태낭시해낭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 권력의 힘을 모르는데 알리바바가 어떻게까지 성장할지 어떻게 아냐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거라는 거, 이거 어떻게 알고 중국에 투자를 했냔 말이지.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이 될 거라는 거 어떻게 알고 투자했냐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손정희가 현재 뭐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받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뭘 만들고 있죠? 휴머로이드 로봇 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술을 초월할 정도의 중국의 AI 안면 인식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거대한 빅데이터의 수집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열심히 이러한 시스템을 일주하고 있는 마소와 IBM,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용하고 있는 태낭시해낭 프로젝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연결돼 있다니까? 지금 중국은요,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유대 권력자들의 거대한 계획에 지금 모르모트에 있다. 인류 통제 모르모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저런 시스템을 베타 테스트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다 연결시켜보세요. 말도 안 되게 정확하게 칼같이 맞아요. 저 새끼들이 무슨 무당 새끼들이야? 저렇게 복잡한 인적 인프라와 정치적 인프라를 어떻게 알고 저 새끼들이 투자를 했겠어, 저렇게. 그리고 지금 삼성이나 LG 이러한 기업들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물 인터넷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인이나 소프트뱅크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저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가전제품 열심히 팔아제끼기 위한 시스템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봤을 때 경쟁으로 보여, 이게? 같은 분야의 분업을 나눠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막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윈 같은 손정희, 이런 새끼들 영웅놀이 우리가 심취돼가지고, 다 노력해서 미래를 예견해 만든 것이다. 이지랄 떨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어는. 이거 우연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을 지들끼리만 속닥거리고 짓거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결론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세상은 몇몇 개 호러놈들의 영웅놀이 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휘둘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 혼자서 그걸 아무리 예측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놈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아다리를 맞출 건데, 세상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러한 계획을 현재 핸들링하고 저것을 추진하는 새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제 저런 시스템이 이제 중국의 테스트를 통해서 안착이 되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통제 시스템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이 선물을 했었던, 미국에게 선물했던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외치는 이러한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에 입각한 저런 인류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미국 내정이 상당히 시끄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결국 이러한 인류 통제 시스템이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반체제 단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자유를 박탈당하는 짓거리니까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새끼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과거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늘 봐왔듯이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사상적 이념이 뒤바뀌기 시작하면 그때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공권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해지는 이유도 다 이러한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뉴스들도 많이 있고요. 피마 캠프에서 현재 다량의 플라스틱관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뭐 재해에 대한 그런 대비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준비가 아닐까 저는 싶은데, 분명한 건 플라스틱관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의 용도가 일단 맞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어떠한 천재지변에 의한 희생자들의 이런 이제 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플라스틱관이 현재 제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피마 캠프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두대는 우리가 진짜 그 단두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목을 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 단두대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단두대는 영어로 우리가 기요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 그러니까 1792년부터 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단두대는 이보다 빠른 16세기 초 스코틀랜드에서 메이드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그러한 이 사용 도구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 때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사용 도구가 바로 기요틴이고요. 이것은 새로운 정권 교체에서 기존에 있던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간주하여 이 기요틴 위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목이 잘렸죠. 루이 16세 부인이었던 마리 앙떼누트도 이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죽었고요. 결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단두대, 피마 캠프의 단두대의 의미는 새로운 정권의 시대가 도래될 것이고, 기존의 이러한 정권에 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목을 쳐버리겠다. 어떤 이러한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연결시켜 봅시다. 현재 미국의 슈퍼리치들 사이에서 벙커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5년 정도고요. 작게는 한 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벌써 지하 15층짜리가 완판됐다고 합니다. 자, 이놈들은 이것을 지구 종말에 대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웃기건 어떤 미친놈이 저걸 팔릴 거라고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벙커를 이 비용을, 그러니까 이 판매를 하면서 벙커를 만들겠으며, 더욱이 5년밖에 생존할 수밖에 없는 저런 벙커 생활이 지구 종말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기엔 너무 미흡한 점이 현재 지금 많다고 봐요, 저는. 근데 만약에 내란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지금 이야기지만, 왠지 중요하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 건 현재 지금 저런 시스템이 ING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자기가 나 담배 피는 거 아닌데? 그리고 이게 담배라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이 지랄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지. 직접 진짜 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저 시스템이 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쉐랑테랑 프로젝트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현재 ING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고도 나 못 믿겠어. 음모론이야. 그럼 할 말 없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보고도 못 믿겠으면 답이 없는 거지. 어쨌든 국가의 내란적 혼란과 피마 캠프의 플라스틱관, 더불어 슈퍼리치들의 벙커 구매 열풍. 에이, 그냥 생각하지 맙시다. 괜히 그냥 두려워지니까. 근데 너무 아다리가 잘 맞는 이런 기분 나쁜 기분은 뭘까요? 아무튼 이런 쪽의 이야기는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또 크로스가 돼서 나오게 될 거라고요. 만약에 그때가 오면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명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서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면 진실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늘 명심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개도 안 걸린다라는 봄감기 걸렸는데 이거 진짜 죽을 맛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저처럼 무리해서 이런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또 늘 진짜 이거는 진짜 미세먼지 진짜 조심하시고, 급변한 후 환절기 무사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